태풍 다나스는 예상보다 빨리 소멸됐지만 경남 지역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됐고 거창에선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남에선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창녕 부곡온천 단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면서 지역 경제 견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아기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예상보다 빨리 소멸됐지만 경남 지역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태풍 다나스의 소멸 이후에도 경남 곳곳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하천은 범람해 인근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됐고 거창에선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입니다. 지난 20일 도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약 7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 옆 주유소와 트럭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틀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주유소를 199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어제 아래까지 5번째입니다. 침수된 게.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물이 이만큼 채이고 주위가 전부 다 고장이 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400mm 넘게 쏟아진 비로 이곳 김해 장유의 조만강 일대는 태풍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지대 야구장은 시설물 일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양산 원동이 453mm, 김해 장유 409mm 등 도내에 평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창군 월성계곡 주변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김해와 밀양에서도 2명이 물에 빠진 뒤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해, 밀양, 양산 등에서 벼, 시설 채소 등 11.2헥타르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현재 토사 유출, 도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도내 23개 시설물에 대해 긴급 복구를 마친 상황. 경남도는 침수된 농경지에 병해충 감염 피해를 막는 등 피해 지역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비가 예보된 만큼 이미 지반이 약해져 축대 붕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과 저지대 침수 지역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로 경남 지역 교육시설 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창원 거제 초등학교 4곳과 거제 중학교 1곳, 김해와 통영의 고등학교 2곳, 하동 학생 야영 수련원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대암초등학교에선 본관 외벽 드라이비트가 떨어져 나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8곳의 교육시설이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와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조치를 했으며 경남도 교육청은 시설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지난 주말 발생한 태풍 다나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농협은행은 행정기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곳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5억 원 이내와 가계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특별 우대금리 1% 등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는 상환기일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는 여행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를 우리 농촌에서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2,800만 명, 특히 이 가운데 약 754만 명이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많은 사람이 국내 여행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가는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는 신랑과 함께 그 가까운 시골의 시원한 계곡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에서는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올여름 국내 여행으로 계획한 관광객들을 유명 도심지가 아닌 경남 지역 농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농협은 경남 지역 40여 곳의 팜스테이 마을과 함께 산과 계곡 등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는 모든 게 밀집돼 있고 깝깝하지만 농촌에 오면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려면은 농촌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여름 일본 여행에 찬바람이 불면서 등을 돌린 관광객을 우리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단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 자연환경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면서 지역 경제 견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때 국내 최고의 종합휴양지라 불렸던 부곡온천 일대 관광특구. 지난 2017년 5월 부곡 하와이가 30여 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부곡온천 단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온천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갖추며 대한민국 스포츠 1번지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일단 운동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상에도 좀 염려가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물이 좋으니까 항상 아이들이 훈련 끝나고 나서 사우나 가서 충분히 거기서 피로회복이 되니까 훈련하기에는 정말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곡 하와이가 이제 문을 닫아서 상당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활기차고. 부곡온천 단지를 찾는 연간 방문객은 300만여 명. 이 중 스포츠파크 이용과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자 찾는 방문객만 7만여 명으로 한 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훈련과 숙박, 식사와 온천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편리한 시설에 스포츠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인근 화항산과 우포늪, 유채꽃밭 등 관광 코스와 연계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 견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면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축구 동계훈련 들어오기 때문에 부곡 전체가 다 방이 전 객실도 풀이에요. 그리고 축구 동계훈련 들어오면서 상권이 엄청 또 되살아나고 있고. 폐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곡 하와이 재개장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지역 분위기는 한층 달아오른 상태. 창녕군은 지난해 8월 부곡 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매각 인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부곡 하와이 측과 우선 매각 협약 체결, 국내 유망 기업과 개인 투자 희망자들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 다각도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폐업으로 한 번에 실현에 겪었던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으로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난 11일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아기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가 조사에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조사에서 자신의 10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A씨의 딸과 버려진 아기의 DNA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일각에선 A씨 진술에만 의존해 친부모 추적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마을로 드나든 모든 차량을 확인하는 등 아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10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명동의 한 선박 제조업체에서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최모 씨 등 5명이 10m 높이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선박 외벽 발판 설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2일 양산과 창녕, 함안, 밀양 등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남서풍이 불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교류 전문 연구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2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남북교류 전문 연구기관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센터는 지자체 남북교류 전문가 등 모두 3명의 연구원이 활동하며 경남의 장점과 북측 자원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발굴과 정책 연구를 맡게 됩니다. 연구센터는 다음 달 14일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경협정보와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을 놓고 여론 왜곡 우려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비율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으로 적용한 표본조사로 그 비율을 투영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공론화가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 반대, 유보의 비율을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3차례 공개 매각에 모두 실패하면서 기사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창원지법 파산부가 밝힌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계획안 인가 기한은 10월 18일로 추가 기한 연장이 불가능해 남은 3개월 동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동조선은 2004년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들어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성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난 201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같은 당 강기훈 후보를 지원 유세해 논란을 빚었으며 경남FC는 이 유세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는 9월 개원을 앞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22일부터 2달간 시범 운영됩니다. 전국에서 교육청 단위로는 처음 문을 여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진주시 문산읍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4D 영상교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진주 지역 초중고 16개 학교 2천여 명의 학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오후 7시 반 마산구항에서 진행되는 제9회 시민의 날 축하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후 4시 국제 슬로시티 김해협의체 발대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2시 관광산업유관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갖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7시 창녕 젊음의 광장에서 주식회사 비사벌신문 주최 민선7기 소통, 공감, 행복 토크 행사를 갖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느덧 삼복더위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경남 지역은 중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소나기가 쏟아진 서부 지역과 달리 일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요일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외 내륙 지역에도 31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에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한데요. 적절한 실내 습도 관리와 수분 섭취로 여름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